오전장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이슈 정리를 해보고요. 오후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전망을 해보는 신승용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북한발 리스크 관련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북한발 리스크 일단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바로 오늘이 북한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내렸던 그 날 D-Day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자가 유입이 되면서 다소간의 상승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갈지 이 부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세 가지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투자 심리의 호조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점 인식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다소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부분이죠. 북한발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시장의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 고민을 해본다면 바로 환율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심리 호조 지속된다라는 부분. 어제 저녁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 심리의 긍정적인 부분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이로부터 우리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들.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지난밤 뉴욕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 가능성 다소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P 500 철강지수 그리고 S&P 500 화학지수 각각 철강지수는 가장 많이 오르는 2.71%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화학지수가 바로 그 뒤를 이으면서 1.3%가 넘는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재주 그리고 소재주 다시 말해서 경기 민감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소재주의 반등 부분이 나타났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바로 이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죠. 포스코 관련한 실적 얘기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보태져서 지난밤 철강지수의 상승 부분이 나타났다는 점이 가미가 되면서 그 기관과 외국인의 포스코에 대한 매수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학주의 상승도 나타나고 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롯데케미칼이랄지 LG화학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도 있었죠. 운송지수는 다소간 좀 하락을 보였다. 운송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항공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우 운송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항공주이기 때문이죠. 항공의 하락세. 역시 우리 시장 내에서도 항공주 다소간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다소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저점 인식 확산이 된다라는 두 번째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점 인식 확산. 지금 현재 주가가 매우 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매우 싼데 하지만 공격적인 그리고 자신 있는 투자에 대한 베팅이 사실은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주가의 모멘텀 부재 상황 나타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의 부재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특히나 수급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하지만 글로벌 디커플링 현상 결국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성장 중심의 접근. 1분기 실적에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스토리를 명확하게 짚어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낙폭과대의 접근 역시 유효하겠다. 수급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수급이 비어있는 업종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소재주도 그 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 역시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 본다면 소재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효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불안한 상황이 일단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저점 매수의 저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무조건적인 지르는 전략이 아니라 분할 매수에 대한 절대 원칙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드립니다. 이런 상황들을 놓고 과연 시장 접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저점 매수 말씀을 드리지만 기다리는 전략은 유효하다. 조금 좀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쪽.
선별적인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매수는 금하셔야 되겠다. 다만 펀더멘탈에 기인한 1분기 실적, 성장 스토리에 주목을 하자.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업종이 무엇일까? 분명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IT 업종이다라는 부분. IT는 그 어느 누구도 성장 스토리에 부인을 하지 않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소간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업종이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감도 있는 그런 업종. 따라서 다소간 IT 위주의 대응이 유리해 보이고요. 그 업종들이 결국은 거래소에만 IT가 있는 것이 아니다. 코스닥에도 분명히 IT가 있다라는 것. 오늘 특징주요 중에서도 하나 살펴봤었죠. 갤럭시 S4 출시 임박과 관련된 종목, 특히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시장 내 거래소 시장 중에 오늘 가장 특징적인 종목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LG그룹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모두 다 지금 상승 기로에 서 있고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와 오늘의 상승폭 합해본다면 10%가 넘는 그런 급등세 양일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그 배경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휴대폰 시장에서의 선전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살피시면서 꼭 IT에 대한 관심 놓으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세한 얘기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한국투자증권 아이니온스탁의 김영철 팀장 모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